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으세요, 혹시? 네. 아, 처음 오신 분들 있으세요?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뒤에 앉으셨어요. 처음 오신 분들 앞으로 오세요. 이 사업 설명은 신규분들 위한 사업 설명이라서요. 신규 위주, 네? 무조건 오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어느 분을 쫓아내 볼까요? 일로 오세요. 처음 오신 분들 무조건 앞으로 오세요. 앞자리 다 자리를 자, 네? 처음 오신 분들? 자, 여기 비어있는 자리 조기 앉으세요, 조기. 여기 의자. 네, 가방 치워주세요. 여기 앉으세요. 네, 앉으셨어요? 뒤에 계시지 말고 처음 오신 분들 앞으로 오세요. 이 사업 설명은 처음 오신 분들이 주인공이세요. 그죠? 많이 들어보시, 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여기 자리 있어요. 일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몇 번 들으신 분들은 그냥 뒤에 앉으셔도 돼요. 거기 사장님 자리 있죠, 여기. 네, 여기. 네, 거기 앉으시고 사장님 이쪽에 앉으시고. 편하신데 빈자리에 앉으세요. 이 사업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들으실 때요. 뭐에 신경 써서 들으시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업이 기존의 네트워크나 다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해하던 사업의 유형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오늘 어려운 거리만 하셨으니까 오늘 뭐에 딱 집중을 하시면 되냐면 이 회사가 어떤 시대적 흐름 안에서 이렇게 생겨난 회사구나. 요거 이해하시면 다 이해하신 거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 녹음이나 뭐 녹화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가 다 방송으로 이렇게 촬영해서 보내드리니까 어렵게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가장 흡사한 유형의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가 어디냐면요. 카카오톡이라는 회사예요. 카카오톡 서비스 쓰시죠? 그 서비스 얼핏 보면 문자 주고 받는 문자 회사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회사는요. 2009년도에 김범수라는 우리나라 뭐 네이버 대표이사도 하고요. 한게임에 창립한 그 김범수가 전략적으로 만든 회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과거에는요. 물건을 만드는 제조회사에서 돈을 벌었고요. 그 제조단 물자가 이렇게 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돈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어떤 시대가 왔냐면요. 요새 우리 TV 많이 보면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하죠. 플랫폼 혁명이란 말도 많이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은 결국 인공지능과 로봇과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대가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뭐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냐면 일자리들이 없어져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 손으로 수동으로 물건 만들고 유통하고 무역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두 최첨단화된 IA, 인공지능 기술과 또 로봇들이 다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시대가 됐냐면요. 사람들은 몸을 쓰고 에너지를 써서 노력을 하는 만큼 대가를 받는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곳에서 제조나 유통이 아닌 어디에서 돈이 흐르기 시작했냐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돈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차피 이 사람들이 일으키는 소비 있잖아요. 물건을 사서 쓰고 하는 그런 소비 안에서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결국은 나의 필요에 의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소비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서 돈이 흐르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산이라는 그 회사의 가치가 뭐 제품을 많이 갖고 있고 공장에 어마어마한 비싼 기계를 갖고 있고 이런 자산 시대가 아니라 회원을 많이 갖고 있는 회원의 숫자가 그 회사의 자산이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플랫폼 시대를 내다본 김범수가요. 전략적으로 문자라는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이 아이템을 갖고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회사를 만든 게 카카오톡 아이위랩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처음에 무료 문자 서비스를 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우리가 문자를 누군가한테 딱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비용이라는 게 반드시 발생하죠. 일단 회사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망, 뭐 인터넷 서버, 그다음에 또 이것들이 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비용이 10원이 됐건 20원이 됐건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우리가 10원, 20원 서비스를 쓸 때마다 회사에다 지불한 그 돈을 다시 우리한테 100% 돌려주면서 나는 문자로 돈 벌려는 회사가 아닙니다. 저는 문자로 돈 벌려는 회사가 아니라 회원이 우리 회사의 회원만 되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돈을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무료 문자 서비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대신 회사는 자기가 그 서비스 비용을 감당해야 되니까요. 3년 내내 계속 몇백억씩 마이너스 적자를 봐요. 근데 2013년쯤 됐을 때요. 전 세계 유효 회원 수가 한 4천만 이상이 되었을 때
거기에 애니팡이라고 구글에서 망한 게임이 있거든요. 그 게임을 이렇게 다시 리뉴얼해서 그 사람들 위에다 이렇게 딱 얹었어요. 근데 게임을 너무 재밌게 만들어서 게임 한 번 더 하려고 하트 100원에 사고 아이템 사고 이러면서 돈을 벌는 거예요. 그 많은 회원들이 거기서 수입을 막 소비를 일으키면서. 그래서요, 한 2달 만에 3년 동안의 적자가 흑자 구조로 넘어가고, 요 한 해만도 한 500억 정도가 넘는 그런 흑자, 돈을 벌어들였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거대한 회원 그룹, 회원 집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 카카오톡이라는 이 플랫폼 위에다 어떤 아이템이라도 올라가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카카오 택시, 카카오 내비게이션, 그죠? 택시인데 택시가 한 대도 없어요, 이 회사는. 그죠? 그냥 그 서비스만 연결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택시를 몇백 대 갖고 있는 회사보다도 더 큰 수입을 일으키는 회사가 됐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게임, 선물, 올해는요 카카오 드라이브라고 해서 대리운전 서비스도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들어오냐면요 카카오페이라고 하는 은행도 들어왔죠. 이런 게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장이 막 생기면 거기에 사람이 찾아가서 돈을 썼거든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사람이 모인 곳에 회사도, 아니, 가게도 들어오고, 자판기도 들어오고, 그죠? 택시 회사도 들어오고, 이렇게 사람이 모인 곳에 영업을 하려는 회사들이 찾아오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마치 카카오톡처럼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 회사라는 거예요. 아까 카카오톡은 문자라는 아이템으로 사람을 모였어요. 얼핏 보긴 문자 서비스 같았죠? 근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쇼핑몰이라는 아이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쇼핑몰을 안 쓰고 살 수는 없거든요? 이제 어떤 물건 필요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어른들은 돈 들고 시장 가시잖아요, 아직. 근데 젊은 분들은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 열어요. 그래서 옥션에서 지마켓에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그냥 클릭 몇 번으로 구매해서 받아 쓰거든요. 이게 바로 어려운 말로 전자상거래, 쉬운 말로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에 이 온라인 쇼핑몰, 전자상거래는 점점 그 영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템을 가지고 전 세계 회원들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 얼핏 보면 어떤 것 같냐면요. 쇼핑몰 회사 같아요. 옥션처럼 지마켓처럼. 그죠? 왜냐면 우리가 쇼핑몰 사이트를 갖고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회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뭐냐면 전 세계에 이 쇼핑몰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거대한 플랫폼 회사를 만들고 싶은 회사인 거죠. 근데 아까 카카오톡이란 문자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돈이 생기는 아이템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아이템은 어떤 아이템이에요? 이 쇼핑몰 자체에 수입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공급가라는 것과 소비자가 사이의 마진을 그동안은 옥션이 지마켓이 기업 이윤으로 가져갔다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쇼핑몰로 돈 벌려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쇼핑할 때마다 일어나는 마진을 회사가 가져가지 않고요. 90% 이상을 다 전 세계 회원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옥션에서 지마켓에서 물건 사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물건만 받고 끝이었는데 이 회사는 어때요? 돈을 다시 돌려드리네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한 이 강력한 수익 구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회원들이 모여들겠죠. 그래서 거대한 플랫폼 집단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무엇들이 회사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계속 여기에서 점점점 무형의 놀라운 서비스 집단, 거대한 힘의 그런 그룹을 만들고 싶은 회사인 거예요. 저는 이 회사를 2015년 9월달에 처음 듣게 되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이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 회사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사업 설명을 찾아와서 들은 게 아니라요. 이렇게 거꾸로 찾아 올라갔어요. 저는 이제 중국 무역을 하는 일을 해요. 우리 집안이. 그리고 그런 일 때문에 중국에서 한 몇 년을 산 경험도 있고요. 지금도 이제 무역을 하는 거예요, 중국.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분위기는 조금 알겠죠, 다른 분들보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사장님, 그런 기업이 있다면 대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이렇게 찾아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5번째로 이 온라인 쇼핑몰 분양받은 사장님을 처음 만나게 됐거든요. 요런 데서 딱 바라본 거죠. 그분은 이렇게 저처럼 사업 설명을 하고 계셨고, 제가 문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네트워크네. 딱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문을 닫고 딱 나가 마라 막 하는데 그냥 1시간 빨리 듣고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와서 앉았어요. 앉아서 사업 설명을 하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어떻게 회원을 가입을 시키고 뭐 하면 돈을 어떻게 받고 막 이런 얘기가 딱 제가 이 평범한 한국인 제가 생각하기에 딱 네트워크 회사 같았거든요. 근데 제 발목을 딱 잡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회사가 중국 정부의 특별
특별법 1호로 선정된 회사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지? 왜냐면요 2015년 그때만 해도 제가 이게 10월 초에 사업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중국은요 네트워크라는 게 합법화가 안 돼 있었어요. 중국이 네트워크 합법화를 시킨 게 2015년 말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진핑 정부에 들어와서 리커창 총리가 본격적으로 경제를 개방하면서요. 이제 네트워크나 이런 직접 판매에 대한 것들을 활성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야말로 유통의 모든 마진을 본인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그때 리커창 총리가 받아서 뭐라 그래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2대, 3대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만 지금 독려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 사업을 들을 때 그때만 해도 특별법에 이 네트워크법이 합법화가 안 돼 있어서요. 중국은 아메이 제품도 이 슈퍼 같은 데서 이렇게 진열해서 팔아요. 그런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난 네트워크 같은데 특별법에서 이렇게 말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중국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이 2012년도에 입각한 이후에요. 경제를 등소평이 이제 개방 경제를 시작하긴 했지만 그냥 어설픈 국가에서 다 제재를 하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경제 개방이었거든요. 근데 시진핑이 딱 입각하면서 완전히 이 중국 경제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 이 중국이란 거대한 땅덩어리에요. 전 세계 제조회사들이 공장을 지었었죠. 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엄청난 제조 물자들이 이제 막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데 중국에 있는 13억 인구 안에서 이 모든 물자를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자들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전 세계에 판매를 해야만 중국의 경제가 부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든 정책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1대1로 정책. 과거에 실크로드 길을 만들어서 서역하고 중국이 무역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땅덩이와 연결되어 있는 저 서유럽에 이르는 이 거대한 이 유라시아 대륙 여기를요 하나의 벨트 하나의 길로 연결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만 킬로가 되는 철도를 깔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단거리에 올 수 있는 해상 경로를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요 1대1로 정책이라는 거대한 이 정책하에서요 거대한 전 세계를 하나의 길로 연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물자를 다 철도에 싣고 전 세계에 나가서 그 나라의 물건을 내려놓고 또 올 때는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갖고 들어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중국에서 제조되는 물자가 어디선가 다른 나라에서 판매가 돼야 물자를 싣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판매를 그동안은 무역을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무역이란 거를 통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무역하라? 인터넷 플러스 정책. 모든 유통을 IT화 접목시켜서 육성화시켜라. 자, 그렇죠. 육성화시켜라. 이것 때문에요. 중국의 유통은요. 이제는 사람이 만나서 무역을 하고 오파들이 막 제품을 공급하고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전 세계 중국에 있는 물자가 필요한 분들이 인터넷 IT를 열어가지고 클릭 몇 번으로 중국의 물자를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런 인터넷 플러스 정책 덕분에 중국의 IT 기술력은요. 정말 3, 4년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비약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나라의 9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요.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희 회장하고 대담을 하는 자리에서 미래는 뭐가 움직이는 시대가 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21세기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소프트뱅크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 미래는 그때는 2G가 움직이는 그런 인터넷 처음 망 깔아가지고 2G 움직이는 시대거든요. 근데 초고속 인터넷 LTE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딱 김대중 대통령이 듣고 뭐 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전역을 초고속 인터넷 망을 깔아버렸어요. 그 99년도에. 그리고 뭐 했어요? 벤처기업에 관한 육성법을 특별법으로 선정을 해가지고요. 그 기간에 IT 관련해 젊은 창업자들이 새로운 3차 산업혁명에 맞는 걸맞는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법제적으로 정책적으로 막 독려를 해가지고 막 육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덕분에 요 5천만 분이 안 되는 이 한국이요. IT에 있어서 전 세계 3위까지 갔었어요. 지금은 몇 위 하는 줄 아세요? 25위. 뚝 떨어졌죠? 우리가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멈춰있는데 전 세계 IT 기술력이 막 성장을 하니까 우리가 밀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3, 4년 동안 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IT 기술을 독려하고 육성시키는 그러한 법제들 때문에요. 이 인터넷 기술력이 정말 저는 컴퓨터를 전공했거든요. 갈 때는
놀랄 정도로. 와, 우리는 아직도 신용카드 들고 현금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게 필요 없다니까요. 핸드폰에 있는 QR코드, 위챗페이나 알리페이에 내 돈이 적립되어 있는 그거를요,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택시 타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자판기에서 콜라 뽑을 때도 내 핸드폰에는 QR코드 한번 익히면 끝. 그러니까 엄청난 수준으로 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 안에서 중국이 2015년 3월에요. 항주라고 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고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를 전자상거래에 대한 특구로 지정을 했어요. 2015년 3월에. 그리고 거기에 법을 선포하는데 그 법이 바로 전자상거래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이라는 건 뭐예요? 그 나라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발효하는 법이 특별법이거든요. 우리나라 벤처특별법처럼요. 그래서 그 도시에 들어와서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제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막 독려를 해서 성장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 2015년 10월 달에 이 사업을 듣는데요. 이 회사가 저는 처음 듣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그 항주 특별법에 제1호로 회원제 전자상거래 쇼핑몰로 1호로 회원가입이 되고 등록이 되고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제 발목 딱 봤더라고요. 중국이란 나라는 네트워크 자체를 되게 이렇게 불법화시켜서 불법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 회사가 도대체 뭐길래 나라가 법에 더더군다나 중국은 어떤 나라예요? 사회주의 국가죠. 사회주의 국가. 그런 사회주의 국가에서 특별법으로 이 회사를 선정했다? 그 당시에는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네이버 같은 데다 이 회사 TPS 쳐보면요. 쳐보신 분들 있으시죠? 갑자기 또 목이 매네요. 마음이 아파서. 쳐보시면 어떤 말들 나와요? 뭐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사기치려고 들어온 회사다. 불법 다단계다. 폰지다. 또 우리 딸내미들이 효심 강한 딸내미들이 우리 아빠가 불법 다단계에 빠졌어요. 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그때 그랬어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리는 블로그들이 많이 글들이 있는 사이사이에 이런 악성 댓글이 있지만 그때는 정말 1번부터 10번까지 다 완전히 읽을 수가 없는 그런 글들뿐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딱 확실히 들더라고요. 이 회사가 이러한 분위기를 보면 뭔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무서운 나라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회사들은요 그냥 사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나라하고 다르다니까요. 이 경제사범들인데 전 세계에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어떤 세계에 중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럼요 사형이라니까요. 근데 이 회사가 그 나라의 특별법에 선정됐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다는 아니겠구나. 그래서 정말 50대 50 이런 마음을 갖고 회원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회원가입을 10월 24일날 딱 해놓고서는 사업을 사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호스팅비 내면서 유지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몇 달이 지났더니요 이런 공지가 떴어요. 우리 회사의 대표가요 CCTV라고 하는 중국의 국영-TV죠. 국영-채널.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공영-채널하고는 또 개념이 조금 달라요. 국영-채널에 화상농견이라고 기업인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대담을 하는 프로그램에 그게 연초였기 때문에 3월달이었는데요. 중국의 전자상거래에 나아갈 바 뭐 이런 주제를 갖고요. 중국 3대 전자상거래 회사를 초청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주에 알리바바 대표, 두 번째 주에 JD.com, 진동닷컴은 중국의 2위 쇼핑몰이고요. 전 세계 4위 쇼핑몰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 저희 회사의 대표가 이렇게 출연을 한 거예요. 자, 회사 텔레비전에 나왔네, 매스컴에 떴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공지 짧은 한 줄 이제 곧 유튜브에 올려드릴 겁니다. 뭐 이런 공지였거든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제가 소름이 끼쳤던 게 뭐였냐면 생각해보세요, 사장님들. 우리 회사는요 2015년 5월에 시험 가동을 시작하고요. 실질적으로 쇼핑몰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건 2016년 1월이에요. 그리고 3월 달에 출연을 한 거니까 불과 3개월 정도? 그런 시점이죠. 회원수가 뭐 5만, 6만 정도뿐이 안 됐고요. 매출을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완전 베이비 컴퍼니가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를 육성하는 정책 때문에 그야말로 몇십만 개, 한 30만 개 가까이 되는 전자상거래 회사, 온라인 쇼핑몰 회사들이 막 범람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런 분위기에 어마어마한 유수의 쇼핑몰들이 많단 말이에요. 중국의 3위 쇼핑몰은 전 세계 7위 쇼핑몰이에요. 요번에 텐센트라는 이 회사가
미국의 테슬라라는 회사에 지분 확 사들였죠. 오늘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움직이면 이거는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면 3위 회사가 없겠어요? 4위 회사가 없겠어요? 그죠? 전 세계 쇼핑몰을 쥐락펴락하는 엄청난 사이즈의 쇼핑몰들이 많은 나라인데 이 신생 베이비 컴퍼니 불과 몇 개월뿐이 쇼핑몰 활동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회사. 이 회사의 대표가 CCTV라는 국영 채널. 중국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국영 채널이에요. 우리나라의 KBS랑은 달라요. KBS는 우리가 내는 그 TV 수신료 있잖아요. 그런 공적 자금으로 운영은 해요. 근데 하는 역할은 뭔지 아세요? 국가의 긴급재난 시 긴급재난 상황을 가장 먼저 보도한다. 요게 딱 하는 역할 한 가지예요. 그 외에는 민영 채널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근데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는요. 북한의 북한 채널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어떠세요? 중국이란 나라가 빨간색이면 요 국영TV, CCTV도 무슨 색이어야 될까요? 빨간색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그 채널에 63개나 되는 CCTV 채널에 유명한 이 화상농변에 우리 이 베이비 컴퍼니라고 내가 생각했던 이 회사의 대표가 출연을 했어요. 초청을 받아서요. 40분 동안 대담을 했는데 무슨 얘기했냐면요. 1인 1창업에 대안에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왜 특별법에 적용이 됐느냐. 중국이라는 정부의 정책, 1인 1창업을 육성하고 종료하는 이 정책적인 방향과 우리 회사가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특별법에 1호로 선정이 됐고, 두 번째, 이 회사를 어떤 동기에서 창업하게 되었느냐. 세 번째, 이 회사가 2020년, 2022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이즈로 성장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40분 동안 토론을 했죠.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확신을 했죠. 아, 내가 작년에 이거 50대 50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긴가민가 하면서 입원했는데 이 회사가 굉장한 회사구나. 그때 딱 느꼈어요. 중국의 CCTV가요. 출연을 한 이후에 우리 회사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걸 맺어줘요. 정부가. 그거 무슨 소리 우리나라에는 사실 없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영 채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 이전에 이미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첫 번째로 그 관계를 맺었고요. 두 번째로 진둥닷컴이 이 CCTV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세 번째로 요번에 3월달에 작년 3월달에 우리가 출연한 이후에 우리 회사와 CCTV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게 됐죠. 무슨 역할을 하나 되게 궁금했거든요. 뭐 CF를 많이 틀어주나 막 궁금했는데 이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웨이신이라고 해서 중국의 어떤 뭐 네이버 뉴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뉴스가 신문 기사가 하나 떴어요. 무슨 기사냐면요. CCTV라는 이 중앙TV가 제1회로 어떤 세미나를 개최했대요. 근데 그 세미나의 주제가 이런 거예요. 제가요 항상 이걸로 예를 드리는데요. 레이저 포인트거든요. 제가 쓰는 이거 고장이 나서 최근에 하나 샀어요. 근데 요거를 옥션에서 찾아봤더니 23,000원이래요. 그래서 제 카드 등록되어 있는 걸로 결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물건을 이틀 있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현재 이 세상에서 이 경제에서는 건강한 거래가 완료된 거 맞죠? 돈 지불했고 물건 받았으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물건 안에 내가 나의 원하는 내 소비 때문에 내가 필요 때문에 일으킨 소비 그 23,000원이라는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갔잖아요. 그 돈은 사실은 제조 원가에 지불이 됐고요. 또 요 제품이 내 손에 올 때까지의 그 과정 도매를 소매를 총파는 쇼핑몰을 그런 유통 과정에 누군가한테 내 23,000원이요 1,000원, 2,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그분들은 돈 벌게 했거든요. 이해가 돼서요? 네.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일으킨 소비인데 그 소비 때문에 내 돈을 누군가가 1,000원씩, 2,000원씩, 3,000원씩 돈을 벌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시대가 됐냐면요. 이제 내 소비에서 일어나는 그 유통에 맞은 누가 가져가고 싶다? 내가 가져가고 싶은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와 이게 변했다니까요. 지금 뭐 대답을 막 목소리 딱 맞춰가지고 그 군대처럼 내가 딱 하셨잖아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거의 똑같아요. 멘트 하나 안 탈리게 똑같이 강의하거든요. 그 어떤 시대가 됐다고요? 그러면 이러고 있어 진짜. 근데 다 변한 거예요. 이게 이 홍보의 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 이 소비 밑에는 엄청난 금맥이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금맥이 흐르는 것도 우리는 몰랐고 그 금맥을 옥션이 파가고 G마켓이 파가고 홈플러스가 파가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 소비고 내 돈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어떤 시대가 됐냐면
내 삶의 소비 밑에 깔려있는 금맥은 누가 가져가고 싶다? 내가 가져가고, 아, 좋아요. 분위기 너무 좋아요. 내가 가져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놀라운 개념은요, 어떤 거에서 시작을 했냐면, 이 회사가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그 개념이 우리가 사실 낯설었잖아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제가 질문하면 모두 뻥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우리가 낯선 것처럼 중국 분들도 낯설어요. 그러니까 CCTV라고 우리 회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국영채널이 이 개념에 대해서요, 제1회로 세미나를 열었다는 거예요. 소비자도 돈을 버는 시대가 됐다. 여기 부유할 부자는 여러분 아시죠? 소비자도 돈을 벌 수 있다. 중앙TV가 이 1회로 어떤 세미나를 열었는데, 소비가 곧 내 삶에 돈을 벌어들이는 자본금 역할을 한다. 소비 자본 세미나, 이거를 열었다는 거예요. 소비 벤처 캐피탈 포럼. 이거를 열었다는 기사를 딱 봤죠. 무슨 소리예요? 아, CCTV가 우리 회사에 이런 개념을 홍보하고 각성하고 보편화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개념은요, 굉장히 멋진 개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사장님들. 이 민주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들은요, 이 개념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자율 경쟁이잖아요. 자율 경쟁이라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시장이 운영되다 보니까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점점 더 갭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은 끊임없이 돈을 벌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자율 경제 안에서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삼성이 LG가 수백 조의 자산을 가지고선 그거를 그냥 자기 창고에다 딱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발전과 이 성장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종이덩어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삼성이나 LG나 큰 대기업들이 아무리 몇백조 돈을 쌓아놓고 있더라도요, 이게 움직이지 않고 어디에 딱 적재되어 있으면 이거는 그냥 종이덩어리일 뿐이에요. 이 돈이 어딘가에 가가지고 뭐 건물을 짓고 어딘가에 가가지고 어떤 공장을 짓고 이렇게 돈이 쓰일 때 그 흔적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장이라고 그러고 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경제적인 개념 안에서 돈은 흐르고 돈은 이렇게 쓰여야지만 같이 돈을 그러니까 부유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라는 단어가요, 원래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경세재민. 세상을 다스리고 빈민한 국민을 구원시킨다. 이거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단어는 돈과 관련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게 경제란 말이죠.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사상을 참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어때요? 그들은요, 원래 그 정치적인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뭘 했냐면, 모든 국민의 의식주를 나라가 책임진다. 같이 일하고 공동 분배하자. 이런 분위기죠. 이런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요. 그런 거 안에서 뭘 생각해내냐면, 이제는 직업이 없어지고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초가 없어지는 시대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차피 인간이라는 건 돈을 써야 되는,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 소비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쇼핑몰이라는 이 아이템, 이 옥션이 지마켓이 알리바바가요,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 그 기업과 기업인이 돈을 벌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회장이 뭘 생각했냐면, 이제 앞으로는 그 돈을 쓰는 소비자들을 다시 돈을 벌게 해주면, 그들한테 다시 돈을 돌려주면, 이거는 어떤 일이 되냐면, 회사로서는 투자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투자. 이해가 되죠? 옛날에는 당신들이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내 회사에서 물건 샀었지, 그러면 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대가 흘러서 이제는 우리가 돈을 스스로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자꾸 줄어들면 이들 스스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돈을 써야지 기업도 성장을 하거든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쓰는 돈을 기업만 배불리면 그건 성장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 돈을 다시 이들에게 내가 회사 개념에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이들에게 돌려주면 이들이 다시 부유해지죠? 그럼 부유하니까 어때요? 또 물건을 사고 또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이래야 또 회사가 크는 거예요. 이 개념이 소비 자본론이에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돈을 지불하는 것을 단순 지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다시 소비자에게 되돌려줘서 이 소비자들이 돈을 벌게 해주면 끊임없이 소비를 일으킬 것이고, 더더군다나 나에게 돈을 벌게 해준 회사를 떠나요, 안 떠나요? 절대 안
불가분하죠. 이 회사에 더 강력하게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사람이 우리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어차피 일상생활에서 하는 이 소비 자체가 내가 필요해서 물건 샀거든요. 쌀 샀고 커피 샀고 우유 샀고 내가 필요한 소비를 일으킨 건데 이 소비 자체가 내 삶의 시드머니, 자본금, 내 삶에 돈을 벌 수 있는 미천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뭐냐면 천희 박사라는 분이 만들어낸 소비 자본론 개념이에요. 굉장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회주의적인 분위기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이 회사가 뭐 중국 정부의 지지를 받고 시진핑이 이 회사를 독려하고 이런 모든 그런 재반적인 것들을 다 떠나서요. 생각해보세요. 기업을 우리가 평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이 기업이 순리적인가? 이 기업이 합리적인가? 이거를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합리적인가 순리적인가를 따지는 거의 기본은 이거예요. 기업도 이익이고 소비자도 이익이면 이건 순리적인 거죠. 그죠? 근데 기업은 이익인데 소비자는 이익이 없어요. 그럼 이건 합리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사업을 하는 이 두 그룹이 같이 돈을 버는 구조라면 이 구조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구조인 거예요. 순리. 높은 곳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순리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오잖아요. 이게 바로 이 회사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내가 소비를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요. 근데 이 회사 자체는 이 돈을 버는 많은 소비자들이 막 밀려오니까 회사 자체도 어떻게 될까요? 계속 성장을 하고 자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소비자와 사업가가 모두 돈을 벌기 때문에 이 회사는 성장하고 확산되고 커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 개념을 이 회사는 이제 우리 5년 동안 이 회사를 이제 준비하고 프로젝트 기간 동안 이렇게 만들어냈는데요. 우리들이 이 회사를 만들어낼 때 생각하고 염두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중국 정부로부터의 지지. 그러니까 이 회사를 5년 동안 준비하면서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들었고 천희 교수라는 이런 분들이 이 회사의 시스템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향후 100년 동안 플랫폼 비즈니스를 끌고 갈 수 있는 신경제 이론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요. 이 회사가 정부로부터 특별법에 선정이 되고 정부로부터 전 세계 플랫폼 이 사업으로서 중국의 대표 기업으로 이렇게 지지받을 줄은 염두를 안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나라가 보니 이런 기업이야말로 가장 중국 정부에 적합한 중국 정부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안는 강력한 슈퍼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데 이 회사의 시스템이야말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확산되고 이렇게 넓어지고 발전할수록 중국 국민, 이 회사의 80% 이상은 중국 사람들인 거 아시죠? 회사는 중국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 이 회사가 성장하고 이 회사가 늘어날수록 중국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안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회사는 지금 여러 가지 면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지지를 받고 육성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천희 교수는 중국의 경제학자 안에서도 이렇게 경제학을 미시적으로 자르다 보면 미래에 대한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것을 미래학자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유명하시죠? 중국은 천희 교수가 되게 유명해요. 엘빈 토플러보다 훨씬 유명한 분이에요. 중국을 빛내는 50인 막 이런 데 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윈의 경제 고문 역할도 하시고요. 그리고 국무원, 그러니까 시진핑 산하의 정치기구, 가장 큰 정치기구가 국무원이거든요. 그 국무원의 국무위원이기도 해요. 이분이 우리 회사의 2017년 1월자로 경제 고문으로 위촉이 되셨죠. 또 하나, 올해 우리 회사가요, 경제학에 관련된 유니버시티, 대학교 그러니까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이름으로 이제 그런 교육기관이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 학장으로 또 위촉이 되셨죠.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 안에서 중국 정부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부가 전 세계에 중국을 대표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성장시키고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알 때 단순히 네트워크나 그런 회사들처럼 단순히 그냥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돈을 벌려고 우리가 이 사업을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요. 정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이 회사의 본질, 이 회사의 가능성, 이 회사의 사업성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단일해도 캐치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너무 캐치하게 설명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너무 흥분을 해서 말이 빨랐죠? 제가 이제요, 말이 되게 빨라요. 네, 말이 빨라가지고. 왜냐면 알려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딱 1시간에 한정돼 있어가지고요, 이거를 막 속도로 막 빨리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왜 중간에 이 얘기하냐면, 이렇게 보고 있죠. 여러분들 보면서 저는 강의하잖아요.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기가 빨리시는 것이 저한테. 지금 몇 분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정상으로 앉아 계시다가 오늘 집에 가시면 피곤하실 거예요. 집에 가시면요 밥 먹고 푹 자세요. 왜냐면 기 빨리셨거든요 오늘. 이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제가 잠깐 브레이크 했어요. 지금 중국의 33성,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8동권처럼 중국은 33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33성이 다 자치구로 운영이 돼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인민정부 형식으로 이 정부, 그 33성이 운영이 되는데, 각각의 자치성들이요, 우리 회사의 시스템을 접목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백성들도 역시 우리가 옥션 쓰듯이 알리바바에서 만들어낸 타오바오라는 쇼핑몰을 쓰거든요. 거의 한 90% 이상이 타오바오를 써요. 타오바오라는 데서 그들도 기저귀도 사서 쓰고 분유도 사서 쓰고 커피도 사서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는요, 한국은 이 사업을 설명드릴 때 이렇게 좀 사업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사업을 알리잖아요. 중국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중국은 어떤 분위기냐면 그냥 친구한테 야 타오바오에서 사면은 물건뿐이 못 받잖아. 워라우닷컴이 우리 중국 쇼핑몰이거든요. 워라우닷컴에서 사봐. 그러면 뭐해요? 값은 똑같거나 1원이라도 싸야 돼요. 저희는 입점 조건이 그래요. 브랜드가 같은 브랜드면. 그러면 물건 줄 뿐만 아니라 그 제품 마진의 20%가 어떻게 돼요? 실시간으로 나한테 US 달러로 들어와요. 그거를 얘기하면 안 할 분들이 있을까요? 안 할 이유가 없죠. 사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중국은. 무료 사업자로 소비자로 가입해가지고요. 그냥 거기서 필요한 물건 사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이 받는 US 달러의 가치와 중국 분들이 느끼는 가치가 상대적 화폐 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25달러짜리 물건 사면 한 얼마 들어오냐면요. 한 2달러 정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유 2,000원 들어왔네, 2,400원 들어왔네 이러거든요. 근데 중국의 화폐 가치는 약 3배, 3.5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아유 2,000원 들어왔네. 근데 그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어이구 6,000원 들어왔네. 아이고 7,000원 들어왔네.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돈이. 그러니까 어차피 일상생활에 소비를 해야 되는 중국의 그 사람들도 소소히 이 회사에 무료 회원 가입해서 물건 사다 쓰다 보니까 세 가족의 한 달 식비 정도는 넉넉히 나오는 그런 쇼핑몰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3성의 자치구 인민정부가 이런 회사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요? 성민들 다 공산당원 회관 같은 데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이 지금 다 공산당 회관이에요. 중국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 많이 모이면 되게 싫어해요.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이에요. 사람들 한 10명 이상 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5호 담당대처럼 다 이렇게 퍼져 있어요. 공산당원들이. 그러면 고발해요. 저기 한 10명 모여 있습니다. 그럼 잡아가요. 이유도 뭐 앞도 뒤도 따지지 않고 못해. 그죠, 사장님? 제 말이 맞죠? 아닌가? 맞아요. 제가 중국에 살았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공산당 회관 같은 데다가 자기네 성민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 회사에 대해서 사업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회사는 이런 소비자본론의 개념 안에서 중국 정부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 회사의 소비를 일으키는 모든 회원들이 내 소비 자체가 자본금이 돼서 나한테 돈을 버는 회사다. 이런 걸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기 성민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US 달러를 벌기 시작하니까 경제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귀주성이라고 하는 아주 제일 조그만 33성 중에서도 경제적이 제일 약한 성이 귀주성이거든요. 귀주성에서 시작한 이 일이 뭐 강소성, 하남성, 지금 뭐 더 확산됐죠. 이렇게 중국 전역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또한 이제 저희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옛날에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만들어지면 사람이 거기를 찾아갔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회사가 힘이 세냐, 소비자가 힘이 세냐, 소비자가 더 왕인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있으면 거기에 시장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시장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딱 대기하고 있으면 거기에 쇼핑몰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렌트카 회사가 들어오고요. 거기에 또 무슨 꽃배달 서비스가 들어오고 이런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달, 작년 5월달에 공지 하나가 또 떴어요. 우리 회사에 월마트라는 회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월마트. 월마트가 전일 유통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역한다고 그랬잖아요. 월마트가 어떤 회사냐면요. 전 세계 유통의 트렌드를 끌고 가는 가장 큰 회사가 월마트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공위성을 4대나 갖고 있어요. 회사가. 우리나라 인공위성 몇 대인 줄 아세요? 3대. 어우. 몇 번 들으신 분들이 이제 숫자까지 대답해. 그래서 3대요. 맞아요. 우리나라 3대예요. 근데 월마트는 회사인데 4대예요. 구글 지도로 이렇게 그 회사 본사 들여다보면요. 이건 회사가 아니면 회사가 아니에요. 철조망으로 무슨 군사 기밀 지역처럼 막 쫙 둘러가지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웬만큼 작은 나라보다는 훨씬 사이즈가 큰 회사가 월마트예요. 근데 그 회사가 우리 회사에 어플리에이트 프로그램, 그러니까 협력사 개념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3개의 쇼핑몰 중에 하나인 TPS 쇼핑몰, 중국 쇼핑몰, 미국 쇼핑몰, 한국 제품을 살 수 있는 쇼핑몰 3개를 내 이름으로 만들어주거든요. 내가 무료 회원 가입하면. 그 중에 하나에 딱 들어왔더니요. 지금은 이렇게 되게 많은 쇼핑, 나머지 회사들이 들어왔지만 작년 5월에는 이게 월마트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월마트를 딱 클릭했더니 어떻게 해요? 월마트.com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사고 싶은 것 막 사는 거예요. 요새 저 뭐 하는 줄 아세요? 다이슨 청소기들을 왜 이렇게 여자들이 좋아한대요? 다이슨 청소기가 우리나라에서 막 60만원, 그러니까 그 전 버전은 막 60만원, 70만원 하고 50만원 해요. 최신 버전은 한 100만원 하거든요. 근데 월마트에서 가서 사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전 버전은 299달러. 그러니까 배송료 내고 관세 다 내도 한 15만원은 싸게 살 수 있어요. 굉장히 싸죠? 그래서 내가 산 거 자랑했더니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큰 쌍쥐똥 긁어가지고 나한테 그냥 현금 지어주면서 이거 결제해달라고. 아우 쏠쏠이 요새 팔고 있어요. 다이슨 청소기. 그렇게 해서 하면 내가 이 쇼핑몰 가서 내가 필요한 물건 구매했더니요. 이 월마트가 자기 마진의 몇 퍼센트를 우리한테 캐시백을 달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여기에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뭐냐면 이 AP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굉장히 넓게 퍼져 있어요. 근데 이 AP 프로그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회원수가 작은 쇼핑몰들끼리요, 자기들끼리 AP 해가지고 윈윈 하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회원이 얼마 안 되니까 내 회원이 네 쇼핑몰 가서 구매하면 네 마진 나 좀 줘. 네 쇼핑몰 회원이 나한테 가서 구매하면 내 마진도 좀 줄게. 이렇게 해서 회원수를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월마트나 아마존이나 이베이닷컴 같이 전 세계 메이저급 가장 큰 쇼핑몰이요. 작은 쇼핑몰하고 AP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죠. 왜?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회원이 자동 가입한다니까요. 그 메이저급 쇼핑몰은요. 같은 쇼핑몰 회사하고 AP 절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과 AP를 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꽃배달 서비스, 렌트카, 여행 서비스, 보험 서비스, 자동차 회사 이렇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영역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하고 AP를 함으로써 이 회사의 서비스 이 영역을 넓히는 데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월마트라는 이 전 세계 1위 유통회사가요. TPS라는 회사는 작년 5월이면 10만 회원이 안 됐대요. 지금 몇만인 줄 아세요? 며칠 전에 그저께가 200만 넘었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숫자인지 설명해 드릴까요? 10만 회원이 되는데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 하는 회사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메이, 허벌라이프, 뉴세라티 뭐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10만 회원 전 세계 회원 만들 때 몇 년 걸리는 줄 아세요? 5년 걸려요. 다 외우셨는데 5년 걸려. 5년. 근데 우리 회사는 1년 불과 몇 개월뿐이 안 됐는데 전 세계 회원수가 200만이에요. 한국 회원수만 20만이에요. 20만.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면 이 월마트라는 메이저 회사가 뭘 보고 한 10만도 안 되는 이 TPS 베이비 컴퍼니에 어필리에이트로 모래몰처럼 들어와서 자기 쇼핑, 자기 마진을 내어주면서 이런 관계를 맺었을까요? 그죠? 비전이죠. 지금 현재 사이즈, 지금 현재 매출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월마트는 어떻게 해요? 2년 후, 3년 후 13억 인구가 주체가 돼서 나라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이 회사에 2년 후의 사이즈, 2년 후의 매출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딱 보였어요. 공지가 뭐라고 떴냐면요.
우리 회사에 월마트가 어플레이트 됐습니다. 이 커미션 약 60일에서 90일 후에 여러분들 그 백오피스에 들어갈 겁니다. 딱 요 한 줄의 공지였어요. 근데 딱 그 공지를 딱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도대체 이 회사가 뭔데 월마트가 어플이 됐지? 그래서요, 고성용 사장님 40페이지 PPT 자료 있잖아요. 그거를 2박 3일 동안요,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월마트가 왜? 뭘 보고? 그 공부했더니 딱 결론 나던데요? 뭔지 아세요? 아, 이 회사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플랫폼이네. 이 회사는 플랫폼이네. 이제 시대가 흘러서 이 21세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플랫폼 시대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돈이 흐르는 거예요. 향후 100년 동안은 이 플랫폼 안에서 돈이 흐른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 회사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책적으로 자기 회사에 메이드 인 차이나의 플랫폼을 만들고 그러려고 지지하고 육성하고 있는 회사네. 딱 확신 드니까 무슨 일 했을까요? 제가 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놨잖아요. 성격이 부잡스러워서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7, 8가지는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성격이 부담스러웠죠? 그거 다 내려놓고요. 우리 집에다가,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남편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 군대 간 줄 아시오. 그랬어요. 1년 동안. 아유, 그냥 딱 공부를 2박 3일 하니까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3일 동안. 3일 동안 이 회사의 이 사이즈, 나는 작년에 뭐 아니면 돌아고 50대 50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했던 이 회사가 저는 이런 로또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그 남편한테 그랬을 때 우리 남편이 요새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가 너무 비장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갱년기 우울증이 온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해. 이랬거든요.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사업 시작했어요. 작년 7월에 5명이 스타트했어요. 우리가 그 전년도에 5명이 같이, 야 그러면 이수정 사장님이 뭐 아니면 도래니까 가입만 해놓자. 그러고 5시 딱 가입했었거든요. 그렇게 작년 7월, 지금부터 불과 한 8개월 전에요. 8, 9개월 전에 5명이서 으쌰으쌰 이걸 딱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사업 시간에 그냥 이 사업의 이 놀라운 개념을 뭐만 했냐면 설명만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오늘 진짜 너무 이 경청 자세가 너무 훌륭하셔서 오늘 팁 하나 드릴게요. 사업 잘하고 싶으시죠? 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는 줄 아세요? 집중. 그렇죠, 집중. 집중인데 뭐 하시냐? 본인이 적어도 2박 3일 이 사업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요. 이 사업은 단순히 몇십만원 그냥 매출 치고 몇십만원, 야 오늘 왜 이렇게 일배당 적냐, 오늘 들어온 커미션에 일희일비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 사업의 사이즈를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200만인데 이 회사는 3억 명, 5억 명, 7억 명, 8억 명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는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소비 집단을 만들겠다는 회사인 거예요. 지금 200만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 가입하시면 200만 회원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뭔지 아세요? 초창기 회원이 아니라요. 창업 멤버. 여러분들 창업 멤버예요. 이 타이밍에 이 사업을 들었다는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기회고 찬스예요. 근데 이 놀라운 사업권을 내한테 진짜 진주 같은 이 사업권을 나한테 딱 쥐어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요. 진짜 공부 안 하시면 마치 네트워크 하듯이 할 수밖에 없어요. 몇십만 원, 한 30만 원짜리 매출 일으키고 내가 부원지 몰 돼가지고 그냥 그 정도 사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자녀의 인생을 바꾸고 내 가족의 인생, 정말 이 회사는요, 한 명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면 이 사람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돈을 벌어요. 저는 8개월 동안 9개월 동안 이 사업을 진행했고 지금 그런 데이터들이, 그런 결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내 가족들이 다 돈을 벌고 있고요. 내 교회에 정말 싱글맘,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혼자만 싱글맘이라서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게 했던 그분이 물건 공짜로 먹고 그렇게 그냥 하시라고 했던 분이요. 해보니까 너무 신기하거든요. 필요한 고등어 사 먹고 필요한 모찌떡 사 먹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돈이 매일매일 찍혀요. 그러니까 옆에 야쿠리트 아줌마 가입시키고 옆에 김밥집 언니 가입시키고, 그럼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SMB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가서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내 필요한 물건을 소소하게 한 달에 10만원 정도, 그러니까 어떤 직급 정도 가면은 112만원, 100달러니까 12만원 정도예요. 처음에 한두 달은 한 얼마 정도 사면 돼. 한 6만원 정도 내가 필요한 물건 사서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직함 정도, SMD 정도, MSB 정도 가면 그때는 한 100달러니까 12만원 정도 내 필요한 물건 사서 쓰는 일이 내가 하는 사업의 전부예요. 이런 소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힘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일으키는 매출의 마진을 회사가 그런 사람들한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회사의 개념은. 이런 사업이 얼마나 쉬워요. 그죠? 이런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2박 3일만 투자해서 공부를 딱 하시면 내 안에 이 회사에 대한 개념이 딱 쓰잖아요. 뼈대가 쓴다고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이 회사를 소개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야, 매출 쳐, 돈 된자. 앞뒤 보지 마, 앞뒤 보지 마. 그냥 매출 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보고 있는 그 비전을 그 지인한테도 보여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여주시기만. 그러면 그분들도 어때요? 이 사업을 안 거 자체, 내 삶에 놀라운 상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이 기회가 내 인생에 왔다는 것 때문에요. 딱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3일 잠이 안 와요. 이 사업을 알고 이 사업 공부했는데 잠이 계속 온다. 전혀 내 삶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 그거 다 공부가 안 된 거예요.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혼자는 공부를 못 하겠는데요.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럼 사업 설명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딱 이해하고 이 회사의 본질을 파악하고 시대적 흐름 안에서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 확신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잠이 안 와야 돼요. 아, 이거 내가 확실하다니까요. 진짜 난 이해했는데 잠이 와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맞죠? 네. 진짜 맞잖아요. 내가 맨날 확인한다니까요. 잠이 안 오니까 3시에도 카톡하고 3시에도 전화하고 이렇게 주책을 떨고 봐. 그러니까 잠이 안 와. 자기만 잠이 아니지. 난 푹 자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런 사업장에서 사실은 무슨 투실투실한 아줌마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의 가치는요. 놀라운 가치예요, 선생님들. 이해가 되셔야 돼요. 네. 이 사업을 오늘부터는 이 사업을 소개받으신 분들은 딴 거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면 한 2박 3일 투자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 사업의 가치는 시대적 흐름 안에서 중국이란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을 할 수밖에 없고 모든 전 세계 경제학자가 각 나라마다 4차 산업혁명의 유형을 정리를 하는데 뭐라고 정리를 했냐. 미국은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4차 산업이 움직인대요. 일본은 로봇에 의해서 움직인대요. 중국이 뭐에 의해서 4차 산업혁명이 움직인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어떡하면 좋아. 정부에 의해서 4차 산업이 움직인다고 이민하 교수가 발표를 해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중국은 시진핑이라는 사람은요, 한 1세기에 나올까 말까 한 아주 걸출한 인물인 거예요. 굉장한 지략가인 거예요. 그 시진핑이 전 세계의 4차 산업혁명 안에서 돈이 흐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열렸는데 이 4차 산업을 그냥 기업이나 개인한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부 주도하에서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제반적인 일들을 정부가 일으키고 있고 육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정부의 지지를 어떤 회사가 받고 있는 회사인지 아세요? 이 회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흐름을 아시면 여러분들은 이 회사를 그냥 네트워크나 그런 다단계처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일배당 당연히 이 시스템이 약간 바뀌면서 바우처도 없어지니까 위축이 되죠. 그러니까 매출 요번 달에 조금 적어졌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매출이 적었네 크네 이 얘기를 했다는 건 이 회사의 본질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맞다니까요 내 말이. 그래서 이 회사는요 기본이 무료 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은 왜 무료 회원을 가입을 먼저 하시라고 하시냐면 내가 무료 회원을 하면서 신분증을 딱 이 회사의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면요 이 신분증이 업로드됐다는 거는 이 회사에 나의 계정이 열린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돈을 버는 회사잖아요.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돈이 내 백오피스로 들어오는데 이 돈이 내 통장, 내가 실제로 빼서 현찰로 쓸 수 있는 내 통장으로 이체가 되려면 여기에도 어떤 은행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계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은행 가서 통장 하나 개설할 때 뭐 달라고 해요? 신분증 달라고 하죠. 그래서 신분증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00만 회원의 신분증 갖다가 회사가 뭘 도용을 하겠어요. 200만 장 갖다가. 그죠?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회사인데 옥션이나 지마켓과 다르게 돈을 작은 돈이 하는 돈들을 다시 돌려주다 보니까 은행 역할을 하는 홍콩 계정이 필요한데 계정을 열기 위해서 나의 신분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1인 1몰 한 사람 앞에 하나의 계정만을 열어줘서 이 회사를 통해서 받는 수입을 그대로 내 계정 개인 통장으로 이체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자금이 아주 투명하게 움직이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무료가 되면 신분증을 업로드하면 그때부터 또 하나의 메리트는 뭐냐면요. 148 회원이라는 게 컴퓨터가 자동으로 쌓아주기 시작해요. 보세요, 사람들. 요게 놀라운 회원, 이 시스템이에요. 이 회사를 만들게 된 창업의 동기도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고요. 천희 박사가 이 회사를 보면서 향후 100년 동안 절대로 다른 회사한테 밀리지 않고 이 회사가 플랫폼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도 요 플랜 때문에요. 뭔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오늘 무료로 회원 가입하고 신분증 업로드 딱 하잖아요. 그러면 나로부터 계속 뒤에 원서버 원도메인이니까 회원들이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나부터 138번째 회원. 138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중국말로 요산바제라고 해가지고 일평생 부자로 산다는 의미예요. 저 중국의 로또 회사가 138.com이에요. 이 138, 138번째 회원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내 밑에 회원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보면 거의 중국 회원이고요. 가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이래요. 그럼 시간 안에서 이거는 계속 내 밑에 숫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는 누군가를 회사가 내 138 회원으로 쌓아주니까. 그래서 요새는 평균 한 하루에 50명에서 한 60명 정도 쌓이는 것 같아요. 2월 말에는요, 하루에 300명씩 막 쌓였잖아요. 그거는 이제 회원 가입 속도에 따라서 달라요. 아마 한 4월, 5월 1대1로 정상회의 딱 끝나면 뇌관이 터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이 폭발을 할 거예요. 그때 되면 하루에 막 1000명, 2000명씩 쌓이겠죠. 어쨌든 이거는 시간 안에서 나한테 시간의 기회로 회사가 자동으로 주는 숫자인데 요 숫자만큼 회사가 매일매일의 매출의 10%를 껴다가요. 전달에 50달러만큼 쇼핑을 한 사람들 6만원 정도 자기가 필요한 물건 산 사람들만 모아서 n분의 1로 138 보너스를 매일매일 줘요. 그러니까 요거는 매출이 늘면 내 138 수입도 어떻게 할까요? 늘어나겠죠. 숫자가 늘어도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회사가 전 세계 매출의 10%만 나눠주려고 요 프로그램을 짰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플랫폼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 뭐가 생긴다고요? 쇼핑몰이 들어오고 자판기가 들어오고 시장이 들어오고 서비스가 들어온다 그랬죠. 쇼핑몰 이외에 다른 아이템들이 막 들어오면서 수입을 발생시킬 거란 말이죠. 그럴 때 회사는 전 세계 회원분의 N으로 나눠서 주는 게 아니라 138 스트럭처 위에서 N분의 1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에 여행사가 들어오고 항공기가 들어오고 또 전기 가스가 들어오고 보험이 들어올 때도 수입을 발생시키잖아요. 그 수입에 대해서도 회사는 전 세계 회원들과 나눌 것인데 그 나눌 때 이 138 숫자의 그 룰에 따라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도에 회원 가입한 분하고 2016년, 17년도에 회원이 된 나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138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겠죠. 올 연말만 해도요. 오늘 가입한 분이 올 연말 되면 몇 명 정도 쌓일 거라고 예측을 하는 줄 아세요? 한 6만에서 10만 사이에 138 회원을 쌓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올 연말에는 한 1500만 정도의 회원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누게 해보세요. 그 숫자만큼 회사가 나머지 잉여 재원에 대해서도 쉐어링을 할 것이고 또 세 번째, 이것이 가장 큰 가치인데요. 보세요. 요거까지만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천희 박사 이 회사를 보고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저는요 옛날에 지금 크롬이라는 거 쓰거든요. 네이버 쓰다가 크롬 써요. 제일 처음에요 야후라는 사이트를 썼어요. 뭐 찾을 때 포털 사이트를 야후 쓰다가 다음이 나오길래 다음 쓰고요. 네이트 나와서 네이트 쓰고요. 네이트 쓰다가 다음이 좋은 것 같아서 다음 썼어요. 다음 쓰다가 네이버가 더 좋은 것 같아서 네이버 쓰다가요. 요새는 크롬이라고 미국 구글사에서 만든 그 사이트를 많이 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자는 좀 더 나한테 편한 서비스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움직여가요. 이게 플랫폼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플랫폼 회사는 회원이 자산이라고 그랬죠. 근데 회원이 쑥 빠져나가면 이 회사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빈 깡통이 되는 거예요. 회원이 자산인 회사에서 회원이 빠져나가니까 빈 깡통 아무 의미가 없는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의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회원들을 묶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원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결속시킬 수 있을까가 항상 숙제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쇼핑몰로 플랫폼을 만들려는 회사는 우리 회사만 생겨나는 게 아니죠. 올 연말쯤 내년 후반쯤 되면요. 미국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이런 유형의 회사들이 계속 생겨날 거라니까요. 이미 지금도 소소한 사이즈로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90% 정도를 회원들한테 나눠주거든요. 근데 어떤 회사가 100% 준다는 회사가 나왔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머 저기 100% 준대 절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쫙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미 시간 안에서요. 제가 10월 달에 가입을 하고 업로드했기 때문에 전 이제 막 한 만 몇천 명이 됐거든요. 그 시간 안에 쌓인 그 숫자만큼 이미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회사가 수입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아무리 이 회사 비슷한 유형의 기업이 생겨날지라도 내가 다음 수다가 네이버로 넘어간 것처럼 이 회사 때려치고 글로 넘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죠. 이게 바로 이 회사의 가치인 거예요. 이 강력하게 회원이 한번 가입이 되면 회원의 유출을 막는 요 프로그램, 요 플랜, 138 플랜이 전 세계 특허가 있는 거고요. 이 플랜 때문에 천희 박사가 향후 100년 동안 플랫폼 안에서 이 회사가 끊임없이 선도하고 나갈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이 사업의 가치는요. 그야말로 13가지 플랜 하나하나에 그 기업의 가치가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 사업 설명으로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린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겠어요? 공부하셔야죠. 공부해보세요. 진지하게. 딱 오랜만에 책상 피시고요. 머리에 딱 딕 하시고 내가 요거 2박 3일 공부해서 딱 파악해서 내가 내 인생 요걸로 역전해본다. 근데 내 인생만 역전되지 않더라고요. 내 가족의 인생이 역전되고요. 내 가족만 인생이 역전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변하더라니까요. 그야말로 이 회사는 이 시기에 들어와서 내가 브론즈몰이라고 하는 제일 작은 몰에 내가 그냥 부담없이 가입을 하고 나는 한 명도 가입시킬 줄 몰라요. 나 혼자 있을래요. 오케이.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그분은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해요? 돈을 버는 사업자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왜? 138 보너스 한 가지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안에 쌓인 그 숫자만큼 회사가 회사에 마진을 내줄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하시더라도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참여한 그 모든 것을 투자로 인식을 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한테 사업자처럼 그 투자에 대한 이익분을 돌려드리겠다는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업을 지인을 통해서 또 어떤 계기가 돼서 이렇게 오셔서 들으셨다면 이제는 이 회사가요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지인들한테 자료 달라고 하시고 음성 파일도 받아보시고 밴드 초대해달라고 하시고 카톡 단체방에 초대해달라고 그러셔서 정보를 많이 들어보세요. 그러셔서 이 회사에 대해서 확신이 딱 생길 때 그때는 정말 한번 이 회사에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안 되면 3개월 정도 집중해보세요. 집중하시면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신 사업입니다. 이것으로 사업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